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려주고 계셨는데요. 아니, 다른 그 방송에 많이 나오시던데요. 계속해서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그런데 저희 따따부따님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역구도 소개해 주시고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따따부따 세 번째 출연인가 이런데 사실 따따부따 하면 참 친정 온 것처럼 기쁘기도 기쁘지만 사실 대구 경북에서는 웬만한 방송사보다 따따부따 시청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따따부따 나가면은 방송을 잘 봤다, 뭐 배성희 변호사가 진짜 보니까 예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좀 나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홍보도 하고 민주당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방송 출연하는데 보면 아주 세밀하게 시청률에 따라서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에 국민 소통 항목이라 해서 중요하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그런 좀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특히 지금 총선 이런 어떤 지금 임박해서 방송에서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그 제대로 알리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저도 지금 현재 목요일 날 오후에 내가서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어제 이제 오후에 지금 올라와서 수요일, 목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네.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텔레비전 종편이든 뉴스 전문 채널이든 보면은요, 홍석준 의원님이 가장 많이 출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가 없는 정책은 정책을 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그렇죠. 홍보 없는 정책은 무정책이다. 홍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바가 또 있습니다. 저도 그 대통령 말씀처럼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뭐 내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나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들이 많은데 이런 점들이 좀 홍보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체감도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좌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수사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그렇죠. 걸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점들이 물론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해야 네. 될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쪽은요. 여기 실시간도 그렇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저쪽은 10만 보면 여기 정말 많이 봐야 5만인데 저희 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다른 뭐 유튜브들도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꾸 이 뉴미디어를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종편이나 뭐 방송국 위주로 나가서 그냥 뭐 거기 나가는 것만이 큰일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바뀌고 정말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내부에서 윤 대통령한테 소통하라 하면서 자기들은 소통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 점을 예. 지금 공천 과정입니다만은 뭐 당의 기여도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점도 있으니까 평가가 좀 필요하고 특히 필요하죠. 예.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소통 부분이 뭐 의정 활동, 지역 활동 해서 세 가지 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아예 세 가지 부분 중에 한 부분의 소통 면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해야죠. 조금 왜냐면 예, 여기서는 벤치마킹 해야 될 뭐 필요성이 말 한마디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그거를 좌파에서 공격을 하면 이 내부에서도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몰살시키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예 그냥 방송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지역구 활동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점입니다. 사실 예. 10번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이야기하더라도 혹시 하나 어떤 본의 아니게 뭐 실수 내지는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짜집기 돼 가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좀 문제되는데 예를 들면 저도 그 한 두 달 전인가요? 그 김민정이 뉴스쇼에 가서 쌍턴급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한 10% 정도는 이제 그때 막 비대위가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앵커가 비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길래 제가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중수청을 위주로 한다. 그 중도 수도권 그리고 청년 여성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100%다 됐고 이제 정치인은 처음부터 배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통 말만 하기 쉬운데 완전히 이제 배제를 했다. 단 이제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을 대표하는 네네. 예, 성격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좌파 패널에서 장애인 비하 이렇게 처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장애인 비하냐 하니까 또 이제 타이틀을 바꿔서 그 홍석준 했고 김예지 장애인 대표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아서 그러니까요. 살짝 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해서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이 소통 대통령한테 할 게 아니라 본인들부터 일단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뉴 미디어 시대 우리 홍석준 의원이 정말 유튜브에 나와주시고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김포 서울 편입 재가동 이 특위위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을 했습니다. 예, 임명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내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김포하고 구리 네. 김포에서 맨 출발한 거죠. 김포하고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는 그런 특별법, 그런 특위를 만들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제 서울시장하고도 협조하고 나서 국회하고 협조를 하려는데 국회에서 야당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김포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을 본체만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의 폐기된 수준에 지금 이르게 됐어요. 예. 그래서 당에서 이걸 그 뉴시티 프로젝트를 아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뉴시티 특별위원회를 아예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상욱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로 임명해가지고 예. 이렇게 다시 갈 모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의 반대로 뉴시티 프로젝트가 사실상 폐기 수준에 들어가죠. 서울 편입 특별법. 야당의 반대로 아예 국회 행안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었는데요.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이 김포 서울 편입 이거 어떤 이슈로 봐야 됩니까, 의원님?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그 김포 편의 관련된 특위 이전에 이제 조경태 위원장이 이제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특위에 이제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그러셨어요? 했었습니다. 제가 특위를 무려 5개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 규제개혁 분야는 제가 위원장으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제 그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가 경기 남북도 분도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북도도 갈 수 있고 경기 남도도 갈 수 있는데 지금 경기 그 북도 남북도 어디로 갈지 이렇게 사실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김포 시민들이 우리는 그 경기 서울로. 북도에 가기 싫다. 네. 서울로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김포 시민들부터 좀 주장을 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김포가 옛날에 그 지금 이제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거 다 김포였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편입이 됐죠. 그리고 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인천으로 편입이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같은 경계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름으로 해서 사실상 그 어떤 통행권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학교 출퇴근의 문제라든지 많은 그 불편을 이제 시민들이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촉발됐는데 지금 이제 서울의 면적이 보면은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동경도 같은 경우는 2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1,5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크군요. 그래서 네. 지금 서울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에 비해서는 일단 면적이 굉장히 좀 작죠. 서울 같은 경우는 1962년, 63년도에 이제 그 강남이 이제 과거 이제 광주로부터 편입된 이후로 사실 행정구역의 본격적인 조정이 하나도 없었죠. 이제 그런데 그 사이에 거의 6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서울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행정구역은 개편 없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서울 인근에 경기도 이제 시군 지역에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대중교통만 하더라도 서울에 이제 대중교통 그 버스비가 한 1,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인근 구리, 김포 뭐 아니면 하남 뭐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2배 이상이 높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제 이제 시도간 경유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데 사실 서울에서 이 허가 자체를 또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문제점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슈를 뺏겼다. 예. 이슈를 뺏겼다. 지금 네. 김포 시민들 여론조사가 뭐 일어나는 게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절대 다수 7, 80%가 지금 찬성을 다 하고 있거든요. 다 찬성하고 있군요. 예. 구리도 그렇고 또 음. 지금 최근에 뭐 고양이라든지 하남에서도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주변의 그 지역에 그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14명 정도가 되는데 민주당이. 예, 성남 한 군데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렇게 네.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뺏긴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당은 일단은 반대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총선 이슈를 지금 현재 연기 내지는 분산화, 희석화하고 있는 그런 저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요. 네.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에서 기존의 뉴시티 특별위원회를 그 조경태 위원장에서 이제 지상욱 위원장으로 바꾸면서 네. 이슈도 경기 북도 남도 분도하는 문제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것도 포함되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슈를 선점해 가면서 하면은요. 김포, 구리, 광명, 하남, 그다음에 고양까지 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그쪽 시민들이 5개 지역에 네. 그 시민들이 상당히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14명인가요? 뭐 그 관련된 의원들이. 예.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 당선이 되려면 서울로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예. 민주당 이제 사실 이런 지역은요 국회의원보다는 그 이제 자치단체장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법을 제도적으로 입법에 가장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경기도에서도 이 지역에 다 국회의원을 많이 확보하고 우리가 제 1당이 되면 좋죠. 그렇죠. 예, 1당이 되어야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네. 지역의 그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들은 절대 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못 합니다. 그러고 있다는 강력하게 반대를 못 하고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2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민주당. 2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서울 편입보다도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때문에 뭐 지하철 5호선이라든지 GTX라든지 이런 걸 문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말이 안 맞는 게 이게 편입이 됨을 통해서 그런 어떤 대중교통 연계 사업도 네. 훨씬 더 또 촉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애매하다는 거죠, 입장이.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인접 지역을 돌면서 직접 바람몰이에 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2일 경기 구리시의 전통시장을 찾고 그 다음 날에는 김포 검단 시민연대 여기서 주최하는 김포 걷기 대회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달 2일 경기도 구리시의 전통시장도 좀 찾아주시고 또 김포 검단 시민연대가 주최하는 김포 걷기 대회 이 행사도 같이 참여하시면 아주 대단한 바람이 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도 벌써 행정구역으로 네. 보면 과천에 있는 그 서울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과천도 있죠. 예. 그러면 서울대공원 관장을 그 누가 임명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임명합니다. 하죠. 예.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있는데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그 업무를 누가 하냐면은 네. 서울 양천에 있는 그 서울 남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광명 이런 데서 다 관할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경기도 주변에 이런 어떤 행정 수요를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이미 많이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광명이라든지 뭐 이런 곳은 전화번호부터도 아직까지 공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에 밀접하게 그 행정구역 개편하고 관계가 네.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나오니까 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네요.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해드렸었는데 뭐 김포나 이 경기도 하남 이쪽은 다 생활권이 서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왜 민주당이 반대하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집중적으로 알려드렸는데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서울로 편입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다. 몰상식한 정책이다.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해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다.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에 과밀고통을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막말을 쏟아냈어요. 이 수도권 이제 경기 지역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막 아, 들리네. 그래요? 표 민주당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좋습니다. 이게 멍사 모르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지방 발전, 네. 지방 소멸을 절대 우리가 막아야죠. 그러면 지방 발전과 전체 국토 균형 예. 발전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몰상식한 발언이죠. 아, 문재인이가 몰상식한 발언이다. 네. 네.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그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그 노무현 참여 정부의 정책을 개성한다. 균형 개발 정책을 개성한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 뭐 재임 기간 동안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공공기관 이전 하나 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죠. 그에 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그 균형 발전, 그렇죠. 균형 개발 특위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특위위원 인수위원으로 참여도 했지만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사람이 지방으로 가게끔 지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좀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인데 그거를 너무 일시에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세수 문제 내지는 또 약간의 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부분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가칭 지금 4대 특구 가칭 대표적으로 기회 균등 특구라는 게 있어서 그 특구 내에는 법인세라든지 어떤 소득세 이런 것도 지방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하고 차별적으로 하는 특구도 이제 그 지정을 해서 할 어떤 그런 계획이 있고 더구나 또 전기세 같은 경우도 수도권과 특히 전력 생산지는 좀 네. 차별적으로 좀 싸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산 전원법도 통과를 좀 시켰습니다. 곧 시행될 예정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데 또 올 하반기에는 그 공공기관 이전 2차 그 지금 그 추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 그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할 정도로 뭐예요? 아니, 근데- 균형 발전 균형 개발 네. 어떤 철학이 지금 완전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차원이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몰상식한 발언을 제대로 알고 알지도 있지도 못하면서. 못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네. 근데 저는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지금 공천 시기에 지금 친문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임종석 지금 전 실장도 지금 이제 전략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경선조차 지금 참여하지 거기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친명 보낸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친문 주자들에 대한 어떤 외곽에서 어떤 응원 사격 때문에 이렇게 더 강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추측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방 시대 얘기하는데 산업은행 이전법도 통과를 안 시키는 그렇죠. 민주당이. 부산의 산업은행도 주거들이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놓고는 이런 말하고 있다. 또 지방 재정도 걱정이다.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소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말 자기들이 부자들한테 뭐 세금 걷는다 어쩐다면서 약자들의 세금을 다 빼먹은 게 문재인이고 그걸 막 아무렇게나 퍼진 게 문재인인데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분식회계 전문 달인 문재인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이거야말로 몰상식한 대화였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100분 토론에 나갔는데 네. 이게 그 토론 주제가 이제 부자 감세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씌우는 건데 네. 사실은 지금 감세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세수가 지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 그래요?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그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전년 10월 비해서 한 5천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 11월 기준으로는 보면은 1조가 지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적절하게 어떤 감세가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 뭐 법인세라든지 종특세라든지 이걸 과도하게 올린 것을 적정가세로 함으로써 어떤 민간의 어떤 투자를 더 촉진하고 있다는 어떤 그 반증이 좀 나오고 있군요.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잘하신 것처럼 국가 부채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643조였는데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거의 배나 늘어서 1075조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순수하게
이자만 갚는 데만 하더라도 25조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을 거들나다시피 한 그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이런 재정 그 조세 정책에 대해서 부자 감세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할 말이 없어. 입이 100개라도. 아니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지금 25조면 1년에 1년에 25조면 한 달에 이자만 해도 2조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이런 이 문재인 정권 때 심해진 게 바로 운동권 정치 아니겠습니까? 운동권 문화. 이 운동권을 타파해야 된다.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세우고 있는데 오늘 제가 2시에 프레스 세대에서 이 운동권 청산과 관련한 토론회를 합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운동권 정상 토론에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 축사도 보낸다고 하는데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께서 축사도 보내신대요. 아니 근데 예. 그게 운동권이 특징이 뭐냐면은요. 예. 돈을 한 번도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막 써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그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 그거지 않습니까? 예. 네 돈이면 그렇게 쓸 거냐? 네 돈이면 그렇게 쓸 거냐?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런 거 아닙니까, 의원님? 예, 그렇죠. 저 운동권이 왜 문제냐면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미래지향적이 않고 전부 다 과거지향적인 것이죠. 네.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에 조금 공헌한 거 가지고 계속 평생을 좀 우려먹고 대신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과연 본인들은 어떤 국회의원이 됐고 장관이 됐는데 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뭐 했냐 이래 네. 보면은 사실은 참 창피한 것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 그 민주주의 사회의 이런 다원론적인 이런 것을 다 지금 무시를 하고 자기들만이 그렇죠. 뭐 이렇게 옳은 것 마냥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운동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런 어떤 대한민국 미래를 굉장히 지금 퇴행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 소식이 나왔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수원을 찾아서 4호 공약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교통 분야 핵심 과제로 꼽았던 철도 지하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 설 연휴를 앞두고 뭐 전국으로 이슈를 부상시키네요. 그러니까 이건 저 윤석열 대통령이 5차, 6차 그 민생 네. 토론에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것 중에 예. 그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해 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교통 격차 해소입니다. 교통격차에서 교통 격차 해소에서 출퇴근길 예. 그래서 GTX를 기본으로 하는 출퇴근길 예. 해소 고충 해소 대책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문제 예. 이건 이제 수원 경부선 쪽으로 가는 거 있고 저쪽 청량리 저쪽으로 해서 경원선 경의선 쪽으로 가는 거 있는데 이걸 네. 전부 다 이제 국가가 재정 확보를 해서 철도 지하한다 이런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철도가 인류 최초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영국의 그 리버풀과 그 맨체스터 연결하는 이제 스티븐슨의 1828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철도가 물론 이제 자동차가 나오고 해서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굉장히 약한 면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또 이게 환경적이고 또 굉장히 또 경제적이라는 면에서 새롭게 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지하화하자는 이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됐던 어떤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등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일단은 국비가 투입됩니다만 이것을 좀 지하화하면서 또한 그 지상 공간을 좀 개발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민자가 또 그 투자를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하화가 이게 단순하게 국비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성도 그렇군요.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단순히 지화하는 게 주변 사시는 주민들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발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일본 같은 경우 뭐 나고야라든지 오사카 이런 경우 있는데 철도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공간이 도시 공간이 이제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지하화함으로써 그 부분을 이제 지상으로 개발될 뿐만 아니라 단절된 도시 공간을 좀 연결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도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 7차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를 주체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통령께서요. 원스톱 행정을 제공하겠다. 서류 전산화를 하겠다. 110년 된 인감 이거 이제 디지털화하겠다.
아, 이게 진짜요. 대출을 받거나 우리 뭐 의원님도 이제 공천 심사하시면 서류를 내야 될 텐데 서류 한번 떼려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그 지역에 동사무소 가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인감은 또 가서 떼야 되고 하니까요. 바로 이런 업무를 간단하게 해주고 서류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준비할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디지털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예.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7차 민생 네. 토론회 이제 주제가 결국에는 미래를 위한 그다음에 생산성 그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죠. 네. 특히나 이제 정부 행정망 민간인 분야는 많이 발전되는데 정부 행정망까지 해서 우리 그 국민들의 그 자잘한 그 고충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쭉 추진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앞으로 이게 전적으로 되면은 우선 국민 생활이 편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은 고용 장려금을 받는데 연간 한 200만 건이 이제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러 온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건 하는 사람마다 서류를 갖다 6가지를 띄어서 제출해야 된다는데 이런 걸 쫙 전산 디지털화해서 없애겠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원스톱이 아니라 넌스톱, 논스톱 논스톱. 행정을 하고 아, 있습니다. 원스톱도 필요 없다. 논스톱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류를 네. 이제 행정의 수요자 국민 시민이 떼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알아서 띄도록 하는 아,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전자정부가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수기로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디지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전자정부라는 어떤 것을 기치로 해서 좀 본격화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은 네. 행정이 갖고 있는 서류는 민간이 그 사람이 그냥 그 수요자가 오면은 행정이 알아서 다 띄도록 하는 겁니다. 행정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 완전 정보. 논스톱이네요. 예, 논스톱입니다. 그런 거군요. 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법 개정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미리 디지털로 해서 행정부처의 경계를 없애서 특정 어떤 건축이라든지 민원이 왔을 때는 그 민원인이 오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행정기관에 호환되도록 해서 알아서 행정기관 띄준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민간에 관련되는 것도 이렇게 인감이라든지 민감한 이런 어떤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때까지 디지털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로 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이 잘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과감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아주 뭐 혁신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렇군요. 대단한 성과가 있었네요. 네. 예,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드디어 서영규가 나옵니다. 꿀꿀꿀꿀꿀꿀꿀. 아, 이제 뭐 저희 그 좌파두륙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얼굴을 보면 자꾸 그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원래 이게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이러는데 꿀꿀꿀 아기 돼지 자동차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서영교가 무슨 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무슨 대책위원회 이런 걸 진짜 잘 만드는데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윤석열 정권의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울산시장 선거 때 왜 안 만들었죠? 코로나 때는 왜 안 만들었죠? 왜 돈을 갖다가 꽂아주고는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를 안 했죠? 이 서영교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여기에 그 소병철이 검찰 출신이죠. 소병철이 부위원장, 강병원이 간사 등을 맡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그리고 그 이관섭 비서실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영교가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하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웃겨 참 어이가 없지 아니 우리도 않습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거 관건 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아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을 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그러네요. 아바타. 아니 아바타라면은 뭐 그렇죠. 대통령이 개입할 이거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없네요. 다 움직이는데 말이 아. 안다는 건데 근데 아. 대통령도 네. 당연히 이제 당 소속이고 공천 관리에 대해서 공장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네. 요구 내지는 그런 또 뭐 그걸 말씀하실 이야기할 수 수도 있죠? 있는 것이죠. 뭐 예. 그런 걸 가지고 그 뭐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입만 열면 윤석열 그 정부가 뭐 정치 검찰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발을 하면 결국은 또 검찰이 조사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그러네요. 비판하는 또 검찰을 왜 또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자꾸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치를 사업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네. 것들이 정말 정치를 지금 후진시키고 이렇게 국민의 어떤 갈등을 더 네. 지금 촉발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물론 뭐 총선이 지금 답답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하다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질러놓고 보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선거 총선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대훈 비대위원장을 딱 해서 그 한대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출범하면서부터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출범하면서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책이면 정책,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서로 공방이면 공방, 정치적 공방이면 공방에서 다 주도권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재판 단위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대통령을 이제 고발하는 예. 이런 최악의 악수를 띠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대선이나 총선이 참 네.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 아젠다를 정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그 정책 경쟁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특히 그 국회에 어떤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관심과 좀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불체포 특검부터 해서 마지막 그 지금 출판 기념회 하지 않은 이런 것까지 어떤 그 정치 혁신, 국회 혁신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 내지는 그 비아냥하고 또 정책도 혁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무관심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하는 것은 이렇게 고발만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전체 정치 어떤 혁신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하등 어떤 좋을 게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이재명 방탄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의 좀 인계가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민주당이 지금 뭐 전현희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인가요? 뭐 해가지고 테러 피습 다 일어났는데 아니 부산 대책이 부산 만들고 피습 사건 예. 그것도 무슨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 미국에서 배현진 의원을 배우 피습당했다. 음모가 있다 뭐 예. 해가지고 뭐 특별히 또 만들었더만요. 윤석열 정권 관건 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하여튼 국민의힘도요. 좀 이런 네이밍을 해서 위원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야. 나중에 그렇게 예.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예. 민주당 정권 과거 예. 민주당 정권의 관권 선거 개입 관건 선거계. 그 개입. 진상 규명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울산시장 개입. 예.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코로나 재난지원금 예. 아니 뭐 정치 경찰 대책 특별위원회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정치 검찰 특별 대책위원회. 뭐 만들려면 그러면 많죠.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한 200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막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소식, 의회 소식이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또 민주당이 결국에는 통과를 시킨 거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저는 뭐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할로윈 사고라고 다들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법을 통과시킬 때는 또 이태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태원 상인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이 특별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9번째다. 뭐 언론들이 비판하고 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정치 정쟁화하는 민주당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원장님이 논의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당에서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 그 국민의힘 당의 여당에서는 대통령께 이제 그 재의결권을 갖다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국회로 가서 다시 이제 재의결을 지금 해야 될 상태고 그다음에 그 전에 넘어온 그 특검법 예. 그것도 지금 재의결했는데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국회 민주당의 그 행패죠 행패. 그래서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홍석준 의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태원 할로윈 참사 특별법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제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하는데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어떤 참사인데 사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문제는 끝까지 그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을 좀 통과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에 대한 어떤 빠른 어떤 지원, 보상 이런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그 민주당은 이런 어떤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어떤 구성 특조위. 문제에 있어서 예. 특조위 구성이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 원내다수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어떤 특조위원을 구성하도록 이 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호 같은 경우도 특조위가 9차례나 이렇게 그 이제 구성이 계속해서 이제 됐었는데 그 세월호 그 참사 특별법 특조위로 인해서 새로 밝혀진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태가 다시 그 재발되면 안 된다고 특조위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특조위에서 조율한 거군요. 예, 합의를 유도를 했었는데 결국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못됐더라. 11명 중에 7명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참사를 정쟁화할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보이죠. 뻔하기 예.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이제 제요구를 한 것인데 저는 그 지금 이제 그 쌍특법부터 그렇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 제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제요구를 하면 지금 국회 관례가 그 제요구된 이후에 첫 번째 그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돼 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17번 제요구가 되는데 그 한 달을 넘어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국론이 분열되든 말든 어떤 총선 전략용으로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지 재표결 시기를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질 지금 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표결 시기를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 정쟁적 시각에서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도 국민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고 이런 분열된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문제다. 네. 빨리 민주당이 지금 재표결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선용으로 완전히 악용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악용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푸른하느님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베랑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쭉 저희가 이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그 뭐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피해 회복을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로부터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 심판인데 이걸 또 끝까지 총선에 이용하려는 아직도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예, 홍보가 너무 약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닙니다. 네. 그 할로윈 참사 특별법도 그 특조위원도 특조위원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거에서 지그들 그 반정부 시민단체 그 운동권 사람들 일자리 특별법이에요. 일자리 특별법. 일자리 막 정부 예산 가지고 일자리 돈 정부 예산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제2요구권이 갔으니까 국회 절차대로 빨리 좀 처리했으면 쓰겠습니다. 특검법도 그렇고, 예. 이번 그 할로윈 참사 특별법도 그렇고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영희님이 총선 압승 따베라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지민님께서 그렇게 챙겨주고 싶으면 민주당 의원 니들 세비 반납해서 줘라. 그렇죠. 예, 민주당이 이게 세금 갖고 장난치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뉴스 다 했습니까? 네, 오늘 우리 홍석천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의원님 대구에서 또 활약 많이 보여주시고 국회에서 또 활약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도 네. 지금 이제 공천 신청도 하셔야 되고
지역구 또 챙기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 좀 네. 하시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출생이라든지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은 많은 어떤 국가 부채 그리고 대외 변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어떤 원자재 가격 고금리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에 기반을 둔 규제 개혁 그리고 균형 재정의 어떤 정책으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 OECD에서 어떤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고용률, 뭐 주가 상승률 등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리스 다음으로 2위라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좀 평가도 받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더 앞으로 철저하게 어떤 그 연금 노동 교육 계획을 비롯해서 어떤 개혁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회에서 이런 것을 하기에 네. 지금 민주당 합의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예. 지금 그 우리 우주 강국으로 나가는 우주항공청 이 조직 하나 만드는 것도 거의 1년이나 지금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검법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어떤 재표결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입법 독주로 네.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4.10 총선이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네. 따뜻부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에서 많은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